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돈키호테와 유토피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는 고대 그리스 로마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전통과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이제 한쪽이 더 셀 때가 있고 또 다른 쪽이 셀 때가 있고 또 같이 섞여지면서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뭐 문해사조의 변화도 있지만은 이번 시간에 짧게라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유토피아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유토피아의 개념은 이제 그 근대로 넘어오면서 생기는 단어가 되겠지만은 기독교 이전의 세계에서 그리스 로마에서 발견되는 단어 개념은 바로 황금 시대에 대한 개념이죠. 황금 시대의 개념은 많은 작가들한테 언급되고 또 이상화된 세계이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세계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꾸준히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뭐 헤시오도스의 그 신통기나 노동과 나날이라는 책도 그러한 어떤 틀 속에서 출발한 작품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플라톤의 그 정치, 국가론이라고 하는 작품, 뻘리데이아라는 작품도 그런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하나의 추구라 할까요?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알다시피 아틀란티스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의 하여튼 대표적인 국가 모형이 되겠죠. 그 외에 그 로마에 와서 그 베르질리우스의 그 전원시나 동경시에서도 전원 생활을 읊으면서 그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 살아가는 모습을 그렸고, 오비디우스의 변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섹스피어의 태풍이라든가, 가깝게는 조지 오웰의 그 1984년 이런 작품들이 다 역사적으로 이어져 있는 유토피아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역시 세르반테스의 유토피아관을 설명하는 중요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돈키호테 1권의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던 시절, 행복한 세상이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때 그 시절을 일컬어 황금시대라고 했노라. 그 황금이라는 것이 우리 철기시대, 돈 타령하는 시대처럼 그때는 금이 값이 비싸서 좋아하고 운 좋게 쉽게 구할 수 있어서 황금시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의 사람들은 너희 것, 나의 것이라는 이 두 단어조차 모르고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키호테 1권의 11장은 돈키호테와 선초가 길을 가다가 양치기, 염소치기들과 만나서 맛있는 식사에 초대를 받고 산초도 너무 기분 좋고 돈키호테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젊은이들 사이에 일장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연설 내용이 이제 길죠. 그 중에 이제 요 내용을 짧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황금 시대에 대한 이제 서양에서 그 황금 시대는 바로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헤시오도스가 얘기하는 금의 시대, 에다 때 오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지금은 어떤 시대에 사느냐? 철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철의 시대는 황금 시대 다음에는 은혜 시대가 있었고 은혜 시대 다음에는 청동의 시대 그리고 트로이 전쟁은 여기까지 남아있는 영웅들은 영웅의 시대 그리고 그 뒤의 시대를 철의 시대라고 헤시오도스가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러한 시대에 대한 갈구가 서양 사람들한테는 끊임없이 내려왔고
중세에 오면서 좀 특히 기독교 세계가 들어오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에덴에서의 추가, 전에 에덴, 이건 파라다이스, 천국의 개념들이 기독교 세계의 천국 개념들이 이제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다시 그리스 로마 고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세계는 특히 이제 지리상의 발견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사회라고 얘기했던 금의 시대가 그리고 그러한 사회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아마존이라고 하는 나라라든가 아니면은 아메리카나 다른 아프리카, 아시아를 다니면서 발견했던 그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작가나 사상가들, 정치인들한테 관심을 갖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 중에 The New Atlantis가 1627년에 나왔죠. 그리고 1623년에는 시비타 솔리스라고 하는 작품이 토마스 캄파넬라가 쓴 작품이 나왔고 1619년,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1615년에 나왔으니까 1619년에는 크리스티아노 폴리스라고 하는 작품이 조안 발렌틴이라고 하는 작가에서 쓰게 됐고 돈키호테보다 한 100년 전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1516년에 라틴어로 나오게 됐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읽어보면은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 그리스 로마의 전통에 의한 황금 세기를 얘기하고 또 현재 그 당시 이제 자기가 살았던 시대에 지리상의 발견을 통해서 만나게 된 그런 어떤 이상적인 사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기독교 사제가 존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거 보면은 역시 기독교적인 이상사회와 같이 섞여져 있는 개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돈키호테는 단순한 돈키호테가 둘시니아를 사랑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돈키호테가 산초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작품 속에 보면은 이제 그 바라타리아라고 하는 이제 섬이 나오죠. 이 섬은 작품 속의 설명으로는 레포브리카 bien ordenada, 잘 정비된 국가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섬 나라에 이 산초가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유토피아의 개념은 돈키호테가 산초를 불러서 그 하나의 그 통치는 이렇게 해라. 통치자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충고를 해주게 되는데 이것은 역시 세르반테스가 가지고 있었던 유토피아관과 매우 닮아 있고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돈키호테가 직접 그 섬을 다스리고 있었다면 좋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산초를 통해서도 왜냐하면 이제 돈키호테는 산초에게 섬의 총독 자리를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백작이 그 백작으로부터 그 산초가 바라타리아 섬의 총독이 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그 자리를 얻게 되는 것이고 본인이 가는 것보다는 산초를 보내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와중에서 그 바라타리아의 성격을 보면은 여성이 자유의지를 갖고 남편감을 선택한다 하는 그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는 매춘투쟁의 필요성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돈키호테가 산초에게 이르는 말, 그 다음에 산초의 통치행위에서 보이는 것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피보다는 노력,
덕이 중요하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로부터 물려받는 국가나 통치 지역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근면과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덕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개념의 국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운명론과 자유의지의 개념에 있어서 이 근대의 개념에는 자유의지 개념을 더욱더 강조하게 되죠. 개인이 강조되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있어서 기존의 선대부터 받는 영지라든가 국가의 통치자로서의 개념보다는 사람이 변화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개념이죠. 그것은 바로 근대와 통하는 돈키호테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세르반테스가 세비야에 있는 식민지 관리 협의회에 보낸 콘세코 데 인디아스라고 그러는데요. 1590년쯤에 나오는 몇 개의 편지가 발견됐는데요. 거기는 지금 멕시코 그 치아파스 지역인 그 소콜 루스코 지역의 통치자 총독 자리를 요구했었던 편지가 있고요. 지금 역시 콜롬비아 지역에 그 누에보 레이노 데 그라나다라고 하는 지역의 어떤 회계 책임자, 뭐 CFO라고 얘기할까요? 그 다음에 지금도 콜롬비아에 있는 카르타헤나의 어떤 선단의 회계 책임자, 재무 책임자를 맡겨달라. 그리고 그 지금 볼리비아의 라파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라파스 지역의 시장 자리를 요구했던 그런 편지가 발견이 됐었는데요. 특히 라파스 지역은 그 당시 벼락부자들이 많이 있었던 은왕으로 유명했던 그리고 세계 은생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기 지역의 뭐 총독이라든가 시장 자리를 세르반테스가 요구했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사회, 황금시대 또는 황금세기의 이상적인 사회 또는 기독교적 그 파라다이스를 나름대로 세르반테스도 그리고 있었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작가의 의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거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아메리카에 가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아서 가지 못했지만은 작품 돈키호테를 통해서 특히 작품 2권의 에서 산초가 바라타리아 통치한 행위를 통해서 세르반테스는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사회에 대한 몇 가지를 작품 속에 남겨놓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품을 읽으시면서 그 부분을 기억하고 읽는 것도 작품 이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돈키호테와 유토피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